안녕하세요. 존버전략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 가지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알트코인은 사는 게 아니다. 1년 전부터 VC들은 더 이상 웹3 1차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보다 더 심한 현실이 찾아왔죠. 10월 11일 블랙스완 사건은 알트코인 시장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은 시장의 산소예요. 초기 프로젝트에 자본을 공급하고 프로젝트가 성장하면 알트코인을 통해서 그 수익을 회수하죠. 근데 그 산소통이 끊긴 거예요.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자료를 인용해 보면은 글로벌 블록체인 VC 투자는 19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9%가 빠졌고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7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따로 있는데요. 21년 11월엔 이 수치가 180억 달러였어요. 3년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자본은 더 이상 웹3 1차 시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현재 VC들은 인프라형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RWA, 결제 관련 섹터로 눈을 돌렸죠.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토큰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처의 변화가 아니고요. 알트 시장의 그 연료 공급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빠진 시장은 언젠가 무너지죠. 그리고 그 날이 10월 11일이었고요. 제 영상이 계속 자주 나오는 이벤트가 있죠. 최근에 관세빔. 그날의 진짜 주인공은 알트코인이었습니다. FTX 사태랑 루나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청산이랑 USD 아니면은 WB 이더리움 아니면 비엔솔 같은 랩 자산들은 바이낸스에서만 디패깅을 했었죠. 거기에 더해서 구 알트들, 옛날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마켓 메이커들이 빠져나가면서 아예 영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제가 오늘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VC가 없는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알트는 VC가 빠지는 순간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바이낸스에서 0원으로 간 알트코인들이 이를 증명했고요. 지금 당장 업비트를 키신 다음에 알트코인들을 한번 쭉 봐보세요. 2022년부터 25년 사이에 국내 상장한 알트들 중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은 코인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코인 중에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 코인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업비트에서 알트코인을 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게임의 끝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팀, VC, 그리고 프리세일 참여자들은 이미 코인 상장 전에 수익을 내곤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고요? 최근 업비트에 상장했던 몇 가지 코인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롬바드라는 코인이에요. 해당 프로젝트는 올 초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롬바드라는 코인을 에어드랍 해준다고 했었죠. 그렇게 9달가량 예치하면서 에어드랍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저도 비트코인을 해당 프로젝트에 예치해서 받은 게 있죠. 추가로 비들패드라는 프리세일 플랫폼에서 한 개의 롬바드를 약 0.45불, 하나로 640원 정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예치한 대가로 롬바드를 얻고 프리세일에 참여해서 싼 값에 롬바드를 추가로 구매한 다음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1,700원에 팔았습니다. 약 3배 정도의 수익을 얻은 거죠. 두 번째는 팔콘 파이낸스입니다. 이 코인 또한 위에 롬바드처럼 비슷하게 예치를 통해 포인트를 모아서 그 포인트를 기반으로 에어드랍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프로젝트 또한 비들패드에서 개당 0.04달러, 하나로 약 65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고 업비트에서 최대 2,500원까지 가면서 무려 약 3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플라즈마예요. 이 프로젝트 또한 바이낸스에서 예치 이벤트로 10만 불을 예치하면 8,600개가량 정도를 공짜로 받아서 1,500만 원의 수익을 얻기도 했고, 저는 참여 못했지만 7월에 진행했던 프리세일에서 참여한 모든 인원들에게 에어드랍을 시원하게 뿌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OKX에서 진행했던 에어드랍 1에서도 비트코인과 테더를 예치하면 에어드랍을 주기도 했고요. 위 세 개의 코인의 공통점은 사지 않고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위험으로요. 물론 뭐 프리셀 같은 경우에는 산 거긴 하지만 정말 싼 값에 사게 된 거죠. 반면 상장 당일 업비트에서 산 사람들은 사실상 이렇게 에어드랍을 받거나 프리세일을 한 사람들의 엑시트를, 즉 유동성을 받아준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정보 비대칭의 시장입니다. 이런 국내 알트코인 시장에 정보 비대칭이 이렇게 심한데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해외에서 ICO 혹은 에어드랍을 받는 사람들보다 알트코인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 리스크 대비 보상은 모든 투자의 기초죠. 그런데 많은 개인이 이거를 가격 등락으로만 이해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코인판의 리스크는 정보의 불균형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장에 있지만 이 시장의 게임 규칙을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업비트만을 이용하는 개미들의 진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리스크 대비 보상은 제목 공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메타인지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게 코인판에서 살아남는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단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지금 알트 시장에 남아있는 개인은 특히 업비트에서 이 알트코인을 사고 파는 걸 반복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지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채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눈에는요. 사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이길 확률이 현저히 낮은 도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는 실전 조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을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얻는 시대는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세일과 에어드랍 참여죠. 직접 매수보다 굉장히 리스크가 낮고 현재 제일 핫한 플랫폼은 뭐 비들패드, 에코, 리전 정도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밍 그리고 예치형 수익. 위의 예시들처럼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이 TVL 유치를 위해서 예치하는 유저에게 일정 보상을 주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예치작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거래소 이벤트 활용. OKX 같은 거래소는 보상형 프로그램이 지속됩니다. 에어드랍원과 같은 단기 예치 프로그램으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죠. 세 번째 예시로 말씀드렸던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에 한 36일 정도 10만 불을 묶어 놓으면은 에어드랍을 주곤 했었죠. 사실 업비트만으로는 이 기회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보 비대칭 시장 밖으로 나오는 방법이에요. 누군가의 퇴장 유동성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유동성 창출을 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게 이 코인판에서 살아남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VC는 떠났고 자본은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인프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11일 관세빔은 알트코인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고요. 국내 시장 특유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우리의 업비트 아저씨 아주머니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아직도 사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는 투자라기보다는 신앙의 형태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은 사는 게 아니라 얻는 거고요. 그것이 시장 의식의 차이고 메타인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룸버그의 10월 리포트를 보면 참으로 슬픈 한국 현실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대형마켓들의 거래량의 6에서 7할 정도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업비트의 경우에는 80%의 거래량이 알트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룸버그는 이렇게 진단했대요. 한국 투자자들은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면서도 소형 토큰에 집중한다. 이유는 단 하나, 내 집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걸 좋게 말하자면 한국의 알트코인 열풍은 혁신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절박함의 반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알트코인을 건드는 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죠. 이 마음이 더 나아가서 알트코인에만 멈추지 않고 알트코인의 선물 거래,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뭐 10배, 20배를 때려서 하는 그 이유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알트장이 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이번 대규모 청산 사건으로 다 많이 가벼워진 거는 사실이니까요. 어떤 알트들은 뭐 정말 뭐 10배, 20배 갈 수는 있겠죠. 다만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께서 거기에 더해 업비트만 이용하고
매일같이 알트코인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서 그렇게 10배, 20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알트코인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내 돈을 지키고 더 많이 불려 나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JP모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내에 담보로 받아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냥 비트코인 사면은 게임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사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렸다면은 그게 정상이고요. 제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님 말이 맞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진짜 이해가 시작되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